자, 명태균 씨 녹취가 또 공개가 됐는데요. 와, 이거 정말 특이한, 이거 정말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 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 이러면서 명 씨가 지인에게 인사 개입 사실을 전달하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그 항공의 김 회장이라고 그 김 회장을 만났는데 김용현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별 3개라며. 지 친구도 별 3개 공군이 있고 그 사람 창녕 사람이더라고. 그래가 아마 김용현 씨가 부를 거예요. 나는 이제 스페인 같이 갔다 하길래 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까 보냈더라고. 그래서 날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 가게 됐다고. 그래가 내가 김용현 처장한테 다 자기들끼리 그 그룹이 있어요. 모임이. 그래가 불러갖고 격려를 좀 해주고 챙기라. 그리고 그저께 만났어요. 김용현이가 하여튼 불러서 격려할 거고, 누구의 대통령 조카, 황정호, 이제 시민사회 수석의 행정관은 있거든. 네,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 해라. 해주시기로 한두 번씩 통화를 하거든. 내가 이야기 해놨어요. 그리고 차를 마시던 불러가 밥을 먹던 해갖고 이제 하고 연결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이제 끝이라. 그래, 하여튼, 가급도 해야 되잖아. 내가 사람들 좀 많이 붙여줄 테니까, 사람들은 잘 하니까. 그래, 하겠지.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호처에 누굴 취직시켜 주려고 했는데, 김용현 씨가 윤석열 부부와 같이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더라. 이 타임에 빨리 이 이력서 가지고서 집어 넣어야 되겠다, 들이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접촉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공시켰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명 씨가 여당의 공천을 넘어서 대통령실 인사에 결국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요. 좀 전에 났다고 황종호라고 하는 그 사람,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자기가 이제 뭔가 취직시켜주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실에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권모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자기가 그 자리에 꽂아주는데 저는 사실 그 사람 말고 또 있다, 더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도 들어가고 막 다 그랬군요. 우리만 몰랐군요. 본인도 혹시 뭐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물공이고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게 잘못된 인사지만 네. 이때 그 대통령실에서 경호실하고 대통령 비서실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그 대선 후보를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공이라 그러거든요. 네. 어공들 많이 좀 들어와 있었기는 사실이에요. 들어와 있었던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실 좀 약간 고위직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뭐 4급 이상 상급으로 들어오거나 이러면 이제 그 대통령 임기하고 운명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나가잖아요. 그럼 전직 대통령 경호를 따라 나갔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어디 뭐 공기업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그대로 리타이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영리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 6급, 5급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정권 1년차, 2년차 힘 한참 있을 때 전직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국가 권력기관으로 전직을 많이 했어요. 세금을 걷는다든가 사람의 수가 붙여온다든가 이런 기관으로 많이 갔는데 그런 기관에 가면 어떡합니까? 표시가 나거든요. 또 그런 기관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제 뭐 국가 공무원 다 똑같지만 좀 이렇게 약간 우리가 잘 보고 관심을 안 쓰는 부서 있잖아요. 그리고 인원이 좀 있는 부서, 막 펼쳐져 있는 부서. 뭐 우리가 이거 특정 부서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산림청도 가고 옛날에 뭐 중기청도 가고 환경부도 가고 막 이런 데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좀 그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는 시청자들께서 그걸 잘 이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이거 인사 특혜 아니냐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요번에 그 경찰 고위직 인사가 더 인사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제 그렇죠. 문제가 됐지만 그리고 이제 이 양반도 예전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명태균 씨하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홍모 시장님, 홍준표 시장님 운전도 했었고 네. 2007년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대선 후보 수행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 양반이 요번에 가가지고 그 사급 승진해가지고 네. 그걸 다시 교육원에 이제 그 과장급으로 왔습니다. 훈련 과장급으로 왔는데 아마 그걸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무리한 인사가 아닌가를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특혜다 아니다를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부랑 김영현 씨가 스페인에 같이 간 건 어떻게 알았으며 그러니까요. 또 실질적으로 그때 본인이 생각해서 이력서를 여기서 보내줘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루트로 보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 사건의 그렇죠. 저 사건의 본질은 네. 뭐 될 사람을 밀어줬다 안 밀어줬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오고 가는 행적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이 사람이 깨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대통령 부부와 연락이 되었다는 거. 이게 정말 놀랄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추천을 하면 인력 풀 딱 해가지고 바로 그냥 넣어가지고 추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경호실의 특정 뭐 우리 다 이야기하죠. 오픈하죠. 뭐 기획관리실장 그때 당시 기획관리실장 지금 저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성호. 예, 김성호 차장한테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바로 보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선에서 수고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계약직이나 아니면 일정 부분 특채를 하더라도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해야지 이렇게 임명을 통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문제입니다. 그 핵심이 이제 권한 없는 자가 그렇죠.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개 사인인. 그게 옛날에 최순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자가 소위 김영현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인사가 시행이 됐는데 김영현과 명태균이 잘 알지 않은 사이라면 누군가 여기에다가 뭔가 압력을 넣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추정하는 건 김건희잖아요. 그렇죠. 김건희도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인과 권한이 없는 대통령 부인이 김영현에게 압력을 넣어서 경호처에 직원을 집어넣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것만 있었겠어?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라면 네. 지금까지 3년 동안 소위 이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와 명태균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고 인사가 농락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네. 뭐 그런 관행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가 개입하면 그거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위반이니까요. 누가 네, 뭐라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김 박사님 왜 그 김건희가 권한이 없습니까? 엄청난 권한이 있죠. 법적으로는 비아폰으로 권한이 다 전화해가지고 법적으로 원장한테 권한이 전화하는데 이거 네. 캡입니다. 그쵸. 울트라 짱이죠. 죄송합니다. 기존에 이제 사건화된 것만 해도 뭐 권성동 의원도 인사 어떤 추천 이런 걸로 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무죄가 됐지만 김성태 전 네. 의원 뭐 또 심지어 지금 이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뭐 했다 수도 없는 인사 추천과 이런 것들에서 약간의 특혜 시비만 있어도 지금 MZ 세대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은 기회 불공정 또는 기회 편취죠.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그렇죠. 기회 편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성세대에서 어떤 기득권층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그 분노의 정도가 굉장히 세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왔던 그 어떤 것보다 직접적으로 그 권력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쓱쓱쓱쓱 해서 자기들끼리 일종의 이제 기회를 편취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봐서 이건 엄히 다뤄야지 그냥 수도 없는 인사 관행 중에 하나다 이렇게 치부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19일 노컷 뉴스 취재를 종합을 해보면 오세훈 시장 뭐 한 번 만났네, 두 번 만났네, 네. 그 사람을 뭐 사기꾼이어서 연을 끊었네, 돈은 나는 모르겠네 이런 얘기 했던 사실 그분이지만 이런 게 확인이 됐어요. 지난 2021년 1월 20일 명태균 씨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오늘 저녁 6시 반 예약명 김땡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이 보낸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가 이상한 여론조사를 들고 와서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 사람을 연을 끊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1월 20일 오늘 저녁 6시 반에 저녁에 만나자 이렇게 자기가 지금 문자를 먼저 보낸 거잖아요. 자기가 장소까지 다 정해가지고 시간도 정해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검찰이 명태균 씨의 핸드폰에서 추출한 내용이거든요. 오세훈 씨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나 반박할 건데 이 건은 1월 말 강철원 캠프 비서실장이 사기꾼들을 쫓아내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때는 뭐 한 번, 두 번밖에 안 만났다. 우리는 뭐 강철원 언니가 이 사람 싫어했기 때문에 예약은 딱 얄짤 없이 끊었다. 예약은 거의 상종한 적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더니 4번 만나게 막 드러나고 또 강혜경 씨 말한 대로 실제 김영선이랑 강혜경이 가서 말한 게 이제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와서 오세훈 시장은 몇 번 만난 게 뭐가 중요해 막 이러면서 또 딴 얘기하고 지금 말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 제가 개인적으로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악의적 허위 보도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런 기사를 함부로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무서워 죽겠습니다. 근데 너무 저는 오세훈 씨는 무서워요. 정말 예. 약간 나이 먹은 이준석 느낌이 요새 많이 들어요. 누구? 나이 오세훈? 먹은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후한무치한 거짓말이 이를테면은 지금 사기꾼이라고 선 그거는 안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MBC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그 이후에 한 2달 뒤인가 예. 그 자기가 사기꾼이라서 안 만나기로 했고 내쫓았다는 그 사기꾼이 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자기가 SNS에서 홍보하면서 홍보물 이용해. 예, 오세훈 바람이 분다 막 이런 자기 또 장사를 했단 말이야. 네네. 그 이것도 뭐라고 또 거짓말할 건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 같은 족속들, 뭐 이준석 같은 족속들이 이제는 환면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다 윤석열 계열의 후한무치, 염치 없는 거짓말 정치하는 자들. 정말 이번 참에 싹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변호사님 흔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왜 범죄자들 뭐 하면 1도 또 뭐죠? 200, 3부, 2부, 뭐 2부 3, 300인가요? 뭐. 이렇게 하듯이 네. 일단은 다 부인을 하고 살라미처럼 이제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일단 어쩔 수 도망가고. 없이 도망가고 피하고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제 인정하는 그런 형국이죠. 아까 이게 2021년 1월 20일이면 이제 나경원 등등과 이제 당내 기초적인 예선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2021년 3월 24일이에요. 그게 올린 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올려서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하는 골든크로스 게 했다고 좋아하는 거. 오와 안철수 후보와 이제 단일화 할 때 그 얘기입니다. 즈음이죠. 필요에 의해서 절박할 때는 다 써서 올리면서 이제 부인하는 거죠.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했습니다. 아마 지금 정무 특보를 하고 네, 특보 맞아요. 단장인가를 하고 계실 건데 제가 인연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분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런 여기까지 아마 화가 안 미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다급함으로 이제 본인이 왜 대잡이 되는 거 있잖아요. 2021년 8월 9월경에 수사보고서에 107쪽에 보면 8월 9월경에 홍준표 후보가 가면 절대로 안 돼요. 후보는 윤석열이 꼭 돼야 돼요 하면서 저 김건희가 이제 저 명태균 씨한테 이제 계속 조르는 게 나오죠. 비슷비슷한 거죠. 막 해서 푸시해서 내가 나경원한테도 뒤지면 안 되는데 하고 필요해서 쓰고 굉장히 비슷한 국면들 앞으로도 그래서 살라미처럼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인정하면서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이제 종속 변수죠.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저부터 2021년도는 거의 오세훈 기적이었거든요.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오세훈이 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꺾고 올라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명태균 씨랑 강혜경 씨 말에 의하면 찌질된다는 거잖아요. 만날 때마다 눈물 흘리고 매번 읍소하고. 울었다는 거 아니야. 10년 동안 얼마나 절치부심했겠습니까? 그 잘 나갔던 서울시장이 갑자기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그거 때려치고 나온 다음에 한 번도 이 정치라고 하는 공식적 공간에 못 들어간 상황에서 10년 만에 기회가 왔는데 첩첩산중이야. 앞에가 막 쌓여 있어. 일단 나경원도 이겨야 되고 나경원 이긴 다음에 안철수랑도 예를 들면 단일화를 해야 되는 이런 정황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무엇이든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러니까 누구 만날 때마다 뭐 명태균 강혜경 씨한테만 뭐 읍수하고 눈물 흘렸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나 좀 살려줘. 나밖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는 안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여론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돈은 따박따박 들어가고 있고 자기만 몰라.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자기가 또 그걸 또 홍보를 해. 그러면서 몰랐대. 나는 몰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아마 똥줄이 탈 겁니다. 야, 요번이 기회인데. 내 이번에 진짜 대권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야, 저거를만 막으면 되는데. 다 고소각입니다. 여러분들 다 고소당합니다. 아니요, 제가 추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정을 얘기해도 다 그런다 그랬습니다. 노평도 자기는 고소한다 그랬습니다. 저번에도 자기 고소한다고 자기 중요한 사람들 고소 안 했잖아요, 또 결론적으로. 아니 앞으로 한답니다. 앞으로요? 네,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앞으로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도 고소당하면 뒷바라지 할게요. 본인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말씀하시는 아니, 거 있잖아요. 근데-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 사람이 몰리니까 뭐 논평에 대해서까지 고소한다고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서 이게 뭔가 이렇게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고 또 드러나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분명히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논평도 아니고요.
자, 왜 갑자기 피해 가십니까? 중요한 아, 저 순간에.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느낌도 논평의 영역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닌데, 논평 아닌데. 그냥 느낌은 막 직감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 MBTI에서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안 걸립니다. 예, 예, 제가 수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혼자 그렇게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고소해버리면 끝입니다.